특이한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은하에서 온 우주선이 들판에 만든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 원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린 겁니다. 먼 조상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 동굴 벽화도 아실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해저에 나타난 이상한 무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누가 만든 건지 아시나요? 과학자들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물은 깊을수록 움직임이 적습니다. 수면이나 얕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해류가 영양분을 운반하고 해저 지형을 바꿉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매우 높은 수압 때문에 해류가 느려집니다. 누군가 해저에 그림을 그리거나 몸으로 모래를 세우치며 지나가면 그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무늬들이 과학자들이 다양한 해양 생물의 이동 방식, 먹이 활동, 번식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무늬들은 구불구불한 길, 원 또는 먹이를 저장하는 작은 구덩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양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런 흔적의 원인을 알고 있지만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사이의 프람 해협 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격 조종 탐사선을 심해로 보냈습니다. 이 장비로 해저 사진을 찍다가 106개의 이상한 팔각형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이 이런 무늬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목적으로요? 과학자들은 그 팔각형 흔적이 먹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즉, 어떤 생물이 먹이를 다루면서 이런 무늬를 남겼다는 거죠. 먹이를 추적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동물이 먹이를 꽉 잡고 해저를 끌고 간 걸까요? 과학자들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일부 팔각형은 물이 지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그 무늬가 덤보 문어가 남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젤리 같은 몸을 가진 이 놀라운 생물은 먹물이 없고 머리 위에 큰 귀 모양의 지느러미 한 쌍이 달려 있습니다. 꽤 귀여운 생물이죠. 과학자들은 그림의 정체를 알아낸 후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덤보 문어가 이런 무늬를 남겼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들을 관찰하다가 먹이를 잡기 위해 원형으로 반복되는 독특한 먹이 활동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순서에는 펼치기, 감싸기, 물러나기, 그리고 지느러미를 빠르게 퍼덕이는 동작이 포함됩니다. 잘 보세요. 먼저 문어가 해저 위를 천천히 떠다닙니다. 촉수를 바닥과 평행하게 뻗죠. 그 다음 촉수 사이에 막을 펼쳐 바닥을 감싸며 먹이에 접근합니다. 또한 지느러미를 퍼덕여 자신과 해저 사이에 있을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 다시 열린 물속으로 헤엄쳐 갑니다. 이들의 먹이 채취 방식은 원양져서 섭식이라는 학술 명칭이 있습니다. 열린 물에서 헤엄치면서 해저에서 먹이를 먹는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이 문어를 관찰하는 걸 즐겼을 겁니다. 사냥 과정을 촬영하는 탐사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동물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고 이후 우산 자세로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좋습니다. 독특한 먹이 활동 방식 때문에 생긴 무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본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해저에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기하학적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찾기 위해서죠. 보거를 소개합니다. 일명 푸구라고도 불리는 이 잘생긴 녀석이죠. 이 물고기가 독이 있어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해저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수컷 보거는 해저 위를 헤엄치며 지느러미로 바닥 표면을 쳐서 정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조개 껍데기 조각이나 잡동사니를 찾아 완성된 미로를 장식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이 작은 물고기가 둥근 더블 침대보다 큰 걸작을 만듭니다. 모든 선을 완벽하게 다듬느라 일주일 넘게 작업하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평생의 사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암컷 보거가 이 무늬를 마음에 들어하면 둘은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원의 중심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돌보죠. 하지만 여기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작은 보거가 어떻게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물고기의 독성은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의 독소가 대형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암컷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헤엄쳐 가버리고 불쌍한 수컷은 상심만 안게 됩니다. 해류가 곧 그림을 지워버립니다. 이 물고기는 얼마 후 새 그림을 그리고 다시 가정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물고기만 이런 무늬를 그리는 걸까요? 미로를 만들 때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창작의 미적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이 물고기의 행동은 바우어새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새들도 창작을 좋아합니다. 나뭇가지와 잎으로 아름다운 오두막을 짓고 꽃, 열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합니다. 이 모든 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는 해저에, 새는 육지에 아름다운 둥지를 만듭니다. 같은 목적으로요. 이 생물들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흥미롭죠.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2013년 한 사진작가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넬슨 마을 근처에서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숲, 호수, 풍경, 그리고 이상한 것을 포착했죠. 드론이 쿠트니 호수 수면 아래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미로를 포착했습니다. 호숫가 바닥의 돌로 만들어진 꽤 큰 미로였는데 해양 생물이 그 많은 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미로를 발견한 남성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곧바로 고대인이 돌에 새긴 이미지, 즉 암각화라고 추측했습니다. 암각화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이 쿠트니 호수의 미로는 분명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 만들었다거나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있었죠. 빅풋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들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암각화 이론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에 새기거나 조각한 이미지이며 그 미로는 단지 돌들이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들은 최근 있었던 수위 저하 시기에 미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물 없이 드러난 비슷한 미로 사진이 또 나타났습니다. 분명 심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죠. 고대의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부카카스의 키슬로보드스크시에서는 지역 강가에 이상한 돌탑들이 서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서로 위에 올려져 낮은 탑을 이루고 있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몇 주, 심지어 몇 달째 서 있습니다. 서로 접착했거나 철봉이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돌 위에 돌이 올려진 것이고 누구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진 현지 예술가가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이 돌 조각품을 세웁니다. 각 돌의 완벽한 각도와 위치를 찾은 후에야 다른 돌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